최근 이 사안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다음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전에 그 문재인 당시에 후보 시절에 했던 것이죠. 후보 시절에 썼던 팽목항에 썼던 글씨까지 다시 꺼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 패널들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자료해 주시죠.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 기자들이 네.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주나요? 안 써줘. 네. 보니까 지금 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국민 지진 관련 얘기에 상당히 지금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잉 해석을 했다고 왜곡 좀 됐다고 류해 최고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같이 있었고요. 이건 나온 게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 전에 후보 시절에 팽목항 방문했을 때 관련 썼던 문자를 같이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막판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대목에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자꾸 오바를 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준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 대목이 돼가지고 오늘 좀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철근 대변인, 유여해 최고위원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상황에 대한 발언.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물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를 가지고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글쎄요 도저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증거와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조금 벗어난 발언이 아닌가. 물론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제 발언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한 분 더 듣죠. 정 대변인 옆에 계시니까 좀 송구하기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대간이 이제. 아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셨네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저도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제1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날아서 국민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 한 축에 저희 바른정당도 한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1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이 최고위원들이 말씀들이 저 정도 상황이면 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실망을 하고 떠났던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저기를 지지하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고 저런 행태들이 가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혹여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아하. 국민적 지지율 70% 80% 가고 있는 거를 오히려 지지율에 보탬을 주고 있다. 스스로 느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고 공당의 최고위원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어제까지도 본인들이 그 비난을 했던 뭐 광우병 괴담 그다음에 무슨 원전 괴담 네. 이런 거나 저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아 전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합리적 보수의 입장인가요? 일단 네. 정준길 전 대변인, 이 얘기를 하면서, 유해 최고가 팽목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고맙다 이걸 가지고 조금 다시 또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 삼을 만합니까? 글쎄요, 뭐 앞에 얘기 먼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출연하면서 제가 유채고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 재난이 생기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반성하면서 그게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삼가 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랐던 근데 그 그런 입장은 건 아니지만, 공감하십니까? 아니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우리 정치를 하는 특히 대통령께서 네. 삼가 근신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꼭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삼가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원래 이제 유채고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포항 지진이 무슨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천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포항 시민이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유여의 최고는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다. 근데 잘못된 어떤 그런 발언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로 누군가가 네. 내용을 지금 왜곡해가지고 사실은 유채고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지금 부안해동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네. 왜 그런 오해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팽목한 박명록구를 왜 남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취지가 그게 아닌데 말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해서 나를 네.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그게 고맙다고 쓴 그거는 네. 더 심한 거 아니냐. 비교해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라는 취지로 그 글을 올렸다고. 네, 그럼 고맙다의 경우도 비틀어서 지적하려면 더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김현성 부원장 왜곡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저는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해석할 거예요. 그냥 그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어떤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각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정준길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도자의 책임이고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세월호 문제든 경주 지진이든 코오롱 그 경주에서 폭설로 돌아가신 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예. 저는 이게 재난이나 재해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은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합시다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 세월호 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경주 지진 날 때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가 터지면 국난이 일어나면 함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네. 지금 한참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분열을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예. 책임인 것처럼 무거웠다라고 하시면서 대통령의 어떤 그 막중한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다면 책임 지셔야죠. 예. 근데 책임에 대해서 뭐 회피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위기를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유채고의 발언을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것이 네.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주변 사람들이나 국민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까지도 잘 들어서 삼가 근신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예. 언제 유채고가 그게 천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대변인, 아니, 예, 그러니까 마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제가- 것도 예. 문제고. 김성근 대변인. 아니 아까 저기 그 고맙다라는 얘기 좀 뭐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고맙다라고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 설명한 적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으면 네. 넘어가 줘야지. 거기까지요. 그죠? 네. 예. 아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준길 그러니까 대변인 넘어가려고 때문에 그랬는데. 말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 네. 뭐 정준길 대변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좀 옹색하죠.
왜냐하면 뭐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뭐 왕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적절치 않은 발언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현성 그러니까 부원장께서도 그걸 가지고 막 뭐 국론 분열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할 부분 지적을 하지만 또 그 과도하게 그걸 갖고 뭐라 할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극복하고 네. 그러니까 지진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같이 수기해서 네.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오늘 보니까 맞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또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뭔가 알겠습니다. 단합하는 모습을 거기까지 하시고. 보여주고 건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네, 박정화 대변인. 우리 통상 보면은 저 상업 광고나 마케팅 할 때 보면 이렇게 설명이 길면은 잘 안 된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저 정 대변인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씀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현상도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말은 뭐 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삼았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입장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내 정당에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원전 근접 지역에서의 지진인데 이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 탈원전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쪽인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어느 분이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네, 김철근 대변인.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탈원전을 할 때까지의 그 절차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전력 수급 관계라든지 대체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탈원전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5, 60년 후에 무조건 탈원전 한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던지는 식으로 탈원전 문제가 접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탈원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지진 건에 특별한 변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건으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5.4 지진 그리고 작년에 경주에 5.8 정도의 지진에는 안전한 건데 일부에서는 이거 원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진도 많은데 걱정도 하는 부분도 있긴 하던데.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 내진 설계로는 7.0까지고요. 예. 5, 6호기 같은 경우는 7.5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불안감을 막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화 대변인. 저도 이번 그 지진으로 통해서 사실은 원전이 굉장히 위험했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공포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좀 인식하고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중동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기술상 보면은 그 규모 8.0까지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궁극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 원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없이 탈원전 정책이 좀 미뤄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국가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괴담이나 잘못된 오해를 너무 증폭시켜서 그 중립적인 판단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이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김철근 대변인 조금 차이가 있네요.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지금 탈원전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탈원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른정당의 박정화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조금 그렇게 가 있습니다. 과연 그 원전 말고 대체 에너지가 네. 효율적이 정말 있을 수 없느냐, 꼭 원전을 다 없애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도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준규 위원장은요. 예. 한국당이죠. 예. 저는 그런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과 관계돼서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진을 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심하게 표현하면은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원전 괴담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렇죠. 용어를 쓰고 왜냐하면 있죠. 원전이 대부분 진도 7.0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고 5, 6호기는 7.5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진과 원전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네. 뭐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어떤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마치 이것을 원전 정책을 변화시키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맨 먼저 원전 안전성 얘기한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일성이 뭐였냐면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그것이 아니셨는지 그런데 그건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지진 났으면. 아니 왜냐하면 원전이 그러니까 예. 이런 겁니다. 7.0이나 7.5에 견딜 수 있는데 예. 한 5.6 나왔는데 원전 안전성을 관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 자꾸 머릿속에 뭔가 원전 정책의 변화를 자꾸 머릿속에 넣으니까 뭔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계기로 삼아볼까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성 부원장. 이미 저희 문재인 정부는 지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5, 6호기를 재개해서 만든다라는 거고요. 원전 없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는 두 가지 국민들과 함께 결정을 했고요. 좀 유감인 것은 지진이 났습니다. 그 현장에. 그러면 그 현장에 국민들이 안전한지, 그 시설이 안전한지 그걸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 대통령이 정책을 연결시켜서 그걸 실현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저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존중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결정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사안은요, 뭐 이 정도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요.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 원래 이제 유채구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좀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포항 지진이 무슨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천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포항 시민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유여의 최고는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적이 없다. 그런데 잘못된 어떤 그런 발언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로 누군가가 예. 내용을 지금 왜곡해가지고 사실은 유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지금 부안회동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예. 왜 그런 오해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팽목한 박명록구를 왜 남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취지가 그게 아닌데 말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해서 나를 네.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그게 고맙다고 쓴 그거는 네. 더 심한 거 아니냐. 비교해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라는 취지로 그 글을 올렸다고. 네, 그럼 고맙다의 경우도 비틀어서 지적하려면 더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조금 벗어난 발언이 아닌가. 물론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제 발언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한 분 더 듣죠. 정 대변인 옆에 계시니까 좀 송구하기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대강 이제. 아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셨네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저도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제1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날아서 국민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 한 축에 저희 바른정당도 한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1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이 최고위원들이 말씀들이 저 정도 상황이면 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실망을 하고 떠났던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저기를 지지하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고 저런 행태들이 가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혹여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아하. 국민적 지지율 70% 80% 가고 있는 거를 오히려 지지율에 보탬을 주고 있다. 스스로 느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고 공당의 최고 최근 이 사안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다음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전에 그 문재인 당시에 후보 시절에 했던 것이죠. 후보 시절에 썼던 팽목항에 썼던 글씨까지 다시 꺼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 패널들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자료해 주시죠.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네.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네. 보니까 지금 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국민 지진 관련 얘기에 상당히 지금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잉 해석을 했다고 왜곡 좀 됐다고 유해책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같이 있었고요. 이건 나온 게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 전에 후보 시절에 팽목항 방문했을 때 관련 썼던 문자를 같이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막판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대목에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자꾸 오바를 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준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 대목이 돼가지고 오늘 좀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철근 대변인, 유여의 최고위원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상황에 대한 발언.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물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를 가지고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글쎄 도저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증거와 의원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어제까지도 본인들이 그 비난을 했던 뭐 광우병 괴담 그다음에 무슨 원전 괴담 예. 이런 거나 저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아 전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합리적 보수의 입장인가요? 일단 네, 정준길 전 대변인, 이 얘기를 하면서 유해 최고가 팽목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고맙다 이걸 가지고 조금 다시 또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 삼을 만합니까? 그래서 뭐 앞에 얘기 먼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출연하면서 제가 유채고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 재난이 생기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반성하면서 그게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삼가 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랐던 근데 그 그런 입장은 건 아니지만, 공감하십니까? 아니,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우리 정치를 하는 특히 대통령께서 네. 삼가 근신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꼭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삼가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